걷기의 말들. 일상이 즐거워지는 마법의 주문. 우리 함께 걸어볼래요? 걷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인간이 매일 하는 기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쉬운데 꾸준히 지속하면 효과가 어느 운동 못지않다. 게다가 걷기를 잘해야 다른 종목으로 쉽게 나아간다. 내가 하는 운동은 죄다 걷기의 변형이다. 빨리 걸으면 달리기, 산을 걸어 올라가면 등산, 물 위에서 걷는 게 수영.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며 걷는 셈이다. 배드민턴 역시 코트 위에서 걷는 운동이다. 잘 걷는 사람들은 뭘 하든 유리할 수밖에 없다. 걷기의 효능은 마음의 병에도 부지불식간에 발휘된다. 온몸을 움직이다 보면 뇌기능이 활발해진다. 머리 회전이 빨라져 막혔던 생각이 퐁퐁 솟는다. 좋은 호르몬이 분출되면서 나쁜 스트레스를 가라앉힌다. 땀으로 촉촉해지면서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우울증 치료, 노화 방지에 좋다. 각종 암을 예방하는 특효약이다. 그러니 걷는 건 누구에게나 언제든 이익이다. 한 차원 더 올라가면 걷기는 영혼과의 접속이다. 걸으면서 나는 신에게 기도하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 대화한다. 느릿느릿 걸으며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를 반성한다. 내 메마른 영혼에 고요한 물길을 선사한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연 속의 평화를 만끽한다.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 깊고 부드러워진다. 한편 육체의 움직임을 넘어 걷기는 인간의 생 자체를 의미한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던진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되짚어보라.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인가? 정답은 인간이었다. 여기서 걷기란 인간의 탄생부터 성장, 노화, 죽음에 도달하는 짧고도 기나긴 삶의 과정이다. 애인과 나란히 걸으며 쌓아가는 사랑, 지지고 볶으며 아웅다웅 인생을 걷는 부부, 기적처럼 느껴지는 아이의 첫 발걸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걷는 최고의 행복, 같이 걷던 이와 이별해야 하는 죽음과 생의 갈림길, 그런 희노애락을 가슴에 품고 인간은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뿐인가? 걷기는 인간의 모든 의미 있는 행위를 상징하는 메타포다. 내 인생을 당당히 걸어가거나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간다. 혼자 걸으면 산책이고 여럿이 걸으면 행진이다. 때로는 과거로만 걸어 들어가고 가열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살 길을 찾아 걷기도 하고 힘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간다. 이렇게 다채로운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동사가 또 있을까? 만약 누군가 함께 걷자 하는 쪽지를 남겼다면 함부로 넘겨짚지 말기를.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하자는 건지 작당을 하자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아니 어쩌면 수줍은 프로포즈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아끼는 알토란 같은 책과 영화에서 걷기의 말들을 찾아낼 때마다 유레카를 외쳤다. 동시에 내 인생의 빛나던 순간들을 건져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 걷기의 말들은 단순한 걷기 매뉴얼이 아니다. 걷는 행위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인생과 인연의 의미, 여행과 독서의 재미를 버무린 총천연색 걷기의 찬이다. 주저앉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주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함께 걸어볼래요? 1. 모르겠다. 일단 걷고 돌아와서 마저 고민하자. 집안에 틀어박혀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잔뜩 쌓인 설거지거리나 여기저기 널린 옷가지들을 볼 때, 잘 벼린 비수 같은 말을 날리고 대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좁은 공간에서 찌푸린 상대의 미간을 맞대야 할 때, 그럴 때가 바로 나가서 걸어야 할 시간이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라. 팔을 힘차게 앞뒤로 휘저어 보라. 성큼성큼 발을 내디뎌야 한다.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흐르고 에너지가 스멀스멀 솟는다. 슬그머니 창작의 영감이 싹을 틔운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 구멍 뚫린 상처에 새살이 돋는다. 어라, 단순히 걷기만 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졌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이 가벼워졌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디 한번 해보자 맞붙고 싶을 만큼 만만해졌다. 돈 한 푼 안 들면서 효과는 빠르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종종 써먹는 특효약. 나는 그것을 걷기의 마술이라 부른다. 매일매일 좋은 날.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듣는다.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바라본다.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몸이 갈라질 듯한 추위를 맛본다. 어떤 날이든 그날을 마음껏 즐긴다. 일주일에 2번 산자락에 자리 잡은 숲속 도서관에 들른다. 걷기를 좋아하니 대개는 일부러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한다. 시간 여유가 없거나 책을 급하게 대출하려면 다 방법을 마련해놨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축지법을 쓰면 된다. 집 근처에 이런 근사한 숲길이 있다는 걸 퇴직 후에야 알았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말이다. 내가 그동안 뭘 잃어버리고 살았나. 땅을 치며 아쉬워할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실컷 누리는 수밖에. 흙을 밟으며 오솔길을 걸을 때마다 행복해서 눈이 시릴 정도다. 우리 집 거실에 고흐의 진품 풍경화가 걸려있다 해도 난 사람들에게 이 숲길을 먼저 자랑할 거다. 벚꽃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순 반짝이는 봄날. 나무들이 시퍼렇게 피톤치드를 뿜어대는 여름. 발갛게 물든 잎들이 살랑거리며 춤추는 가을. 온 세상이 하얀 정막에 감싸인 겨울.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다 걷기 좋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흐린 날씨면 어떤가. 운동화만 꺼내 신으면 금세 자연으로 스며든다. 매일매일 좋은 날의 놀이코는 창밖 풍경을 내다보며 차를 마셨다. 나는 그 풍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공기를 마신다. 걷기에 안 좋은 계절이나 날씨 같은 건 없다. 일일 시호일, 날마다 걷기에 좋은 날이거늘. 시선으로부터.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뛰어난 것 같은데 얼마 동안 해보니 질린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당장 뛰어난 것 같진 않지만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도해 볼 만하다. 저도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강연하러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질문이 막연하니 대답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다. 질문한 사람의 관심사나 몸 상태도 모르면서 딱 맞는 조언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시작해 보라고 권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다. 왜? 첫째,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지금부터 운동화 신고 나가서 당장. 둘째,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아파트 단지 안이든 논두렁이든. 셋째, 별 가외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차비를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운동신경이나 민첩성, 순발력이 필요치 않다. 장삼이사,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다섯째, 매일 걸어도 질리지 않는다.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다. 여섯째,
무엇보다 걷기조차 시작하기 어렵다면 대체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세랑 작가는 시선으로부터를 통해 말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질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재능이라고. 얼마나 다행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걷는다. 그러니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서지 않을 때 걷는 양만이라도 늘려보자. 어라, 매일 10,000보 정도는 걸을만 하다고? 질리지 않는다고? 축하한다. 당신도 숨겨진 재능을 찾은 것이다. 인간의 대지. 살 길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또 한 걸음. 언제나 똑같은 그 한 걸음을 다시 내딛고 또 내디뎠지. 생애 처음으로 겁도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신청했다. 잘 뛸 수 있을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다. 무사 완주하려면 적어도 한 주 전에 하프 정도는 뛰어봐야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길로 나갔다. 달리기 천재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달렸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빈 위장이 반란을 일으켰다. 허기가 져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배를 감싸 안고 근처 벤치까지 기어가 벌러덩 누웠다. 이럴 수가 있나. 가볍게 달린다고 휴대전화도 두고 나왔다. 누가 와서 업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아니다. 결국은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만 했다. 보통 때라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끔찍하게도 멀었다. 아무 생각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저 내딛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생택쥐바리는 하늘을 나는 조종사였다. 생사를 넘나든 경험과 깊은 사색을 인간의 대지에 담았다. 타고 있던 비행기가 망망설원에 추락했다면 당신은 어쩌겠는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거나 끝까지 걷다가 죽거나. 동료 기요메는 간절히 기다릴 이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나흘 낮 닷새 밤을 내리걸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나타났으니 한 발짝도 가지 못할 만큼 힘들거나 다 포기하고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그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걷던 경험을 그리고 기요메를 떠올린다. 갈 길이 멀고 고달프고 희망이 없을 때라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걸 배웠으니까.